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오빠 영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퇴직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퇴직 사유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제가 좀 봤는데 상사와의 갈등 또는 동료와의 갈등 뭐 이런 갈등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해서 투표를 올렸더니 상사의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었어요. 자, 오늘은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퇴사하신 분들 또는 퇴사하려고 지금 각 잡고 계시는 분들 퇴직 사유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셔야만 퇴직 사유로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당장 내가 이것 때문에 퇴사는 아니더라도 미리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될 거니까 끝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사와의 관계는요. 회사 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를 퇴직 사유로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이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은 물론 상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팔로워십 문제가 있다라고 면접관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 이유는 면접관들은 대부분 상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상사 때문에 퇴사했어. 난 정말 딴 거 모르겠고 상사 때문이라니까? 이걸 솔직하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지 케이스를 가지고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 저희가 퇴직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과 투표에 참여해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나씩 예시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실제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다 연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의 리얼한 감정이 실려있는 댓글들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사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경우가 제가 투표에는 올렸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사의 폭언과 욕설입니다. 아니, 상사의 폭언과 욕설, 사무실에서 물건 던지기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대요. 야, 이거는 뭐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항상 상사가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던질 걸 대비해서 여분을 준비해둬야 했대. 야, 진짜 이거 진짜 너무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이 어쨌든 있나 봐요. 두 번째는 상사의 성추행입니다. 사실 상사의 성추행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도 보면요, 회사 대표의 성추행과 폭언 때문에 성추행도 하고 폭언도 하나 봐. 하다 인성 거지 다 갖췄네. 근데 밑에 댓글을 보니까 직장 내 성추행을 그만둔 상대가 여상사래. 성별에 상관없대요 이제. 야, 진짜 이제 성추행이라는 게 저 벌써 이렇게 뭐 보편화된 것 같아요. 어쨌든 건 아직도 이런 것 때문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세 번째는 상사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게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투표 결과는 좀 달랐더라고요. 상사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 옆에 그 퇴사한 이형 채널도 보니까 다 이 얘기야. 가스라이팅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어쨌든 이런 요소도 있었고, 네 번째는 무능한 상사예요. 무능한 상사는 진짜 이건 답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무능한 상사 중에서도 자존감이 낮은 상사가 문제네요. 부하 직원과 경쟁을 해. 야, 이거는 아니, 부하 직원을 밀어주고 키워주고 그래도 성과가 사실 자기 성과가 되는 건데 이거를 자존감에 문제가 있고 또는 뭐 모르겠어요. 이 부하 직원이 막 상사에게 대들고 막 무시하고 그랬나? 그게 아닌 다음에는 저건 진짜 자격지심이라고 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이거는 자격지심으로 극디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퇴직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투표하셨던 내용인데요. 상사의 무리한 부당한 업무 지시예요. 제가 다음에는 이 무리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의 퇴직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자기 딸내미 과제 주문 사항에 맞게 출력하고 키우는 야, 걔 급수대 AS 보내는 개인적인 것까지 다 시킨대. 야, 이거는 빨리 저기 퇴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상사를 아직도 내비둔다는 거는 회사가 인사적인 감도 자체가 지금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를 5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여러분 댓글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 많은 제보들을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확률적으로 그리고 좀 많이 비슷비슷하게 겹치는 것들을 봤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저 5가지 내용을 조금 포괄하는 좀 가이드와 기준이 될 만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본질적 퇴직 사유와 트리거가 될 만한 퇴직 사유를 구분해서 봐야 되고,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는 이런 상사들의 아나무인격인 인성 거지와 같은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퇴직 사유를 찾으시면서 이 내용을 찾으시는 게 좋다는 걸 전제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5가지 내용을 2개로 다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사의 인성이 문제인 경우, 두 번째는 상사의 능력이 문제인 경우죠. 자, 둘 다 뭐가 됐건 간에 우리는 퇴직 사유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좀 갖춰야 돼요. 왜냐면 인성이나 능력이 여러
여러분의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상사는 굉장히 인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나쁜 사람 컨셉을 했을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 길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진 않기 때문에 있어. 그 상사의 능력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봤을 때는 되게 별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되게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고 이거를 퇴직 사유로 써도 될지, 또는 나는 저거 진짜 저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 거라면 제가 보기엔 본질적 퇴직 사유와 함께 이것까지 같이 던지시면 아마 회사에서도 면접관들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자, 상사의 인성, 능력 둘 다 문제입니다. 다만 조금 객관적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면접장에 가서 만나는 면접관들은 대부분 상사기 때문에 그 상사의 마음을 이해한 채로 그 사람도 수긍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이 퇴직 사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상사의 인성이 됐건 능력이 됐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케이스로 설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조직 내의 공감대. 그리고 세 번째가 SOS.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퇴직 사유로서 무난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상사의 인성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사가 진짜 인성 거지인 경우 있죠? 아까처럼 막 히스테리 부리고 막 이런 경우, 악행을 하는 경우, 막 폭언하고 막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케이스가 아주 대표적인 내용으로 팩트가 있으면 돼요. 히스테리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다.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그럼 아주 깔끔합니다. 우울증 딱이야. 히스테리 딱이야. 말도 안 되는 거에서 딴지 걸어. 말도 안 되는 거에서 뭐 왕따 시켜. 이런 거는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쭈삣쭈삣 하면서 얘기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제 상사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는 저희 상사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저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면은 퇴직 사유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정신질환은 뭐 빼박이죠.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케이스면 오케이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팩트가 동반되는 거. 댓글 하나 좀 볼게요. 가스라이팅으로 개 짜증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장애 있냐고 욕하더라고요. 저보고 지적장애 있다고 한 게 참 가스라이팅이군요. 자, 이런 식의 조금 나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표현들이 있는 거죠. 내가 일 좀 잘못했다고 지적장애 있냐고 물어보면 이게 인성 거지지 뭐. 이건 아주 명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회사의 면접관은 적어도 그런 얘기를 안 할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가 또 그런 회사면 어떻게 해? 안 되지. 그리고 면접관은 대부분 그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는 핵심 인재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저런 비인격적인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익스큐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구체적인 팩트가 있다라면 그걸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상사가 매일 저에게 제가 실수할 때마다 또는 잘못할 때마다 지적장애가 있냐고 인격 모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포문을 여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팩트가 없이 감정만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댓글 한번 볼까요? 상사라는 사람들이 1년째 자존감만 깎아내리고 있다.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음. 신입이라 웃고 넘기니까 진짜 더 편해 툭툭 던지는데 진짜 정신병이겠죠? 정신병 올 것 같음. 자, 여긴 지금 팩트가 없어요. 어떤 말을 했는지가 없다 보니까 진짜 일을 못해서 혼난 건지, 못한 걸 지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팩트가 없이 감정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상사의 명백한 가혹행위라고 인식하기에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변을 준비하실 때 진짜 상사와 갈등이었고 그 상사가 진짜 이런 식의 인격 모독서 중에 발언을 했다면 그냥 그 내용을 정확히 떼서 뭐 유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던지면서 이런 내용들이 길어지면서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면접관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 3으로 두 번째 필요한 게 바로 공감대라고 그랬죠. 여기 핵심은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다. 모두가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팩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댓글 하나 보니까요. 학원 근무하는 강사시래요. 근데 이분 학원 전 원장이 신나게 가스라이팅을 했다가 다른 강사들한테 뭐 군대로 치면 소원수리 같은 걸 했나봐요. 그래서 30분 만에 A4 용지로 20장이 넘는 만행들이 적혀져 나왔대요. 그래서 회사도 저희를 믿고 그 원장을 잘라버렸을 때 통쾌함을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계기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고 동일하게 저 사람의 문제라고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던 상황이 있다라면 이거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곳의 원장, 물론 이분은 지금 해결된 경우니까 이것 때문에 퇴직하는 사유로서는 옳지 않겠지만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퇴직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분 밑에서 몇 명이 이미 퇴사를 했습니다. 몇 명이 이것 때문에 정신질환 치료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공감대를 팩트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퇴직사유로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팩트가 들이대면요 면접관들도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런 인성 이야기를 케이스와 공감대 사례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뭐냐면 뭐 굳이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뒤에서 다룰 이 상사의 능력 문제가 이런 분들이 일을 잘할 리가 없거든요. 능력 문제까지 아주 가볍게 양념처럼 툭툭 던지시면 아마도 면접관들이 여러분의 퇴직 사유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를 해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SOS입니다. 내가 어떤 조치를 요청을 했는지. 내가 회사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저 상사의 저런 만행들 때문에 회사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팀을 바꿔주세요 혹은 저 사람을 조치해주세요라고 어떤 공식이건 비공식적이건 도움 요청을 했던 히스토리가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버텼던 기간이란 게 있으면 좋아요. 이거는 뭐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버텼다 그러면 아마도 많은 면접관 분들이 측은해 하시면서 아 참 고생 많았네요 라고 오히려 추임새로 넣어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케이스와 공감대 그리고 SOS를 쳤던 내용까지 있다라면 퇴직 사유로서 이야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인 상사의 능력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케이스와 공감대 SOS가 필요한데요, 상사의 능력이 문제였다는 걸 어필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로 케이스를 꼽을 수 있는 것은 상사의 성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팀장을 하고 있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아침마다 쓸데없는 회의하지 않고 농담 따먹기 나고 코로나가 어쩌니 이런 월급 루팡이 따로 없네요. 결국에는 성과가 실제로 없겠죠. 성과도 없고 맨날 일을 못하게 회의만 쓸데없이 잡고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쓸데없는 회의에 끌려다니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거 정말 싫고 그 시간 자체가 너무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것에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죠. 상사의 무능함을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멸감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일 잘하시니까 자기는 일 덜 하겠다고도 하고 뭐하러 열심히 하냐, 승진하고 싶어서 그러냐, 사실 승진 없는 회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러면서 사기를 꺾고 일 성실히 하는 것을 멍청한 것처럼 말하던 옛 직원, 맨 뒤에 뭐 열불나서 불안장애 및 우울 증상의 생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 진짜 맞는 얘기죠. 아니 일을 열심히 해도 좀 될까 말까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상사다? 아, 그러면 업무에 대한 만족이나 욕구나 이런 건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내 상사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폄하를 했다? 이건 퇴직 사유로서 오케이입니다. 상사의 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세 번째 케이스는요, 두 번째였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뭔가 모면하는 거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건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상사예요. 이 사람이 너무 유능하지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또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내가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케이스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안 찾아보고 물어보는 상사, 업무 방해 쩔어요. 진짜 1분에 한 번꼴로 질문해서 일일이 파일차 대답해주나 일 진행 1도 안 돼. 나중에 너무 열받아서 그거 땡땡 파일을 보시면 돼요 라고 말했더니 야, 내가 그걸 몰라서 너한테 물어보냐? 파일 열기가 귀찮아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이런 미친, 야, 이런 애들부터 잘라야 돼. 이게 이제 문제 심각한 거라니까? 아니, 그 월급 왜 받냔 말이야. 상사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 직원의 마치 부하 직원을 진짜로 자기 부하처럼 생각하는 거야. 부하가 그래서 부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서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상사인데, 아, 내가 계속 이 카메라 보이겠네? 이거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게 제 카메라가 제 눈앞에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촬영하고 있는 다른 카메라를 보고 지금까지 얘기했네요. 제 눈이 조금 다른 데 보고 있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쯤 되면 상사가 부하 직원을 지금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팩트로 설명할 수 있다? 퇴직사유 오케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사의 능력을 문제 삼을 때 공감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누가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자, 회사가 이 사람이 무능하다는 걸 공감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승진이 매우 느렸어. 우리 상사가 하여튼 승진이 제일 느려. 그리고 프로젝트 진도 자체가 안 나가. 일이 계속 답보 상태고 문제 생기고 뭘 제안해도 다 잘려. 이런 경우 문제겠죠? 세 번째는 말 자체를 못 알아들어.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해야 돼요. 메타버스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메타버스 그거 뭐야, 뭐 먹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사, 이거는 무능의 끝판왕이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퇴직 사유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도 본질적인 퇴직 사유를 같이 얘기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걸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SOS도 똑같아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승진도 안 되고 내가 이 상황에 성과도 안 나고 일할 맛도 안 나니 나를 좀 옮겨주세요 라는 요청을 인사팀이 됐건 대표님이 됐건 아니면 뭐 누가 됐건 간에 이런 요청을 해봤는데 안 받아들여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거는 이해 가능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 상사와의 마찰에 있어서 퇴직 사유 주요할 포인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퇴직 사유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 근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고 다 좋았는데 이 상사 때문에 퇴사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케이스 그리고 나뿐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공감대,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SOS 순으로 여러분의 노력과 나름의 어떤 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퇴사했습니다라는 플로우로 말씀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남아요. 만약에 또 그런 상사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회사 와서도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답변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퇴사해야겠죠. 당연히 퇴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저런 사람 때문에 정신병 걸리게 생겼는데 저런 사람을 또 만난다고? 퇴사해야죠. 그리고 그런 상사가 진짜 회사에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일관성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완충적인 쿠션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하고 잘못했던 것들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이런 전제를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는 동일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현실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김 빠지는 답변이 뭐냐면요, 그럼 우리 회사도 그런 상사 만나면 퇴사하시겠네요? 그런데 아니, 저는 이 회사에서는 퇴사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해요. 그러면 근거가 필요하죠. 아니, 예전에는 그런 상사 때문에 퇴사했는데 우리 회사는 왜 퇴사를 안 한다는 그 근거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새하얘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고,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댓글들로 볼 수 있는 이런 사연들 정도면 충분해. 그런 상사 또 있잖아요. 그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사와의 어려움, 상사의 관계 때문에 틀어진 것이라면 그냥 여러분들이 퇴직 사유로서 쓰셔도 무방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퇴직 사유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세하게 달아주세요. 제가 그 내용을 또 분석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가이드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